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특문학 61쪽에 있는 용부가 해보겠습니다. 고전시가 7번입니다. 일단 작가와 제목을 보겠습니다. 작가는 미상이네요. 평민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용부가. 용자는 어리석을 용자입니다. 어리석을 용자고요. 그 다음에 부는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여자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용부는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두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저 부인이 나오고요. 저 부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뺑덕 어멈. 이렇게 두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본문에 노란색으로 이 두 명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줄에 진한 색으로 저 부인 노란색 형광펜 칠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C 부분 한번 보세요. C 부분에 보면 뺑덕 어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는 길게 돼 있죠. 그래서 가사이고요. 가사인데 쌤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가사와 연시조가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가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볼 때는 6월하고 9월하고 수능에 셋 중에는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제 확률 5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작년에 우부가라는 작품이 나왔었어요. 아마 6월에 출제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부가는 어리석은 남자의 노래입니다. 어리석은 남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용부가와 우부가는 이 세트가 되겠죠. 세트가 짝이 되는 용부가 우부가가 일종의 세트다. 그러면 작년에 우부가, 올해는 용부가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어리석게 사는 여자의 행실을 열거를 해서 비판적입니다. 매우 비판적이고, 그리고 풍자적입니다. 비판적. 앞에다 선생님이 이렇게 성격이라고 좀 적어둘까요? 성격. 용부를, 어리석은 여자를 비판한다. 그 다음에 풍자적이다. 이런 풍자라는 말은 연예인 풍자가 아니고요. 비판을 할 때에 해악을 섞어서 하는 것을 풍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훈적이고요. 교훈적이고, 그리고 계몽적이고요. 계몽적이고, 그리고 계세적입니다. 계세적. 계세적인데, 계세라는 말은 세상을 계몽한다. 계몽이라는 건 꿈에서 깨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깨우친다, 계몽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이제 가사입니다. 가사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내용에 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편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자의 규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체제, 유교 이념 실천 강조, 부녀자의 규범, 이거하고 관련되는 규곤의측이라는 여성 교훈서를 소개하고 있네요. 넘기겠습니다. 4번 보기가 진빼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작품의 맨 앞에 서두하고 말미에는 서두에는 1번, 말미는 2번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서두에는 형상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서두에 일단 있고요. 화자의 논평이 이제 2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미에 복수, 그러면 여기는 복수는 단수의 반대말이잖아요. 여러 명, 여기서 2명이 있다고 했죠. 여러 명, 2명인데요. 저 부인하고 뺑더거몸. 그러면 중간에 이런 소개나 논평이 삽입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논평은 당부로 끝난답니다. 당부 행동을 권하는. 그 다음에 나열하고 희화화한다고 했으니까 나열은 열거를 한다는 얘기고요. 희화화는 히읗, 그러니까 웃기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교훈적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화자와 작품 속 인물의 거리감이라고는 작품 속 인물이 비판의 대상이니까 거리감을 화자가 두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 변화의 필요성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세부적으로 뭐 작가를 살펴볼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흉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의 거동보소. 흉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의 모양보소. 그러면 네 글자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조. 그리고 네 덩어리로 끈을 그어서 사음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음보가 계속되기 때문에 사음보 연속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조와 사음보 연속체, 사음보가 된 것을 세 개가 있는데요. 시조, 그다음에 가사, 그리고 민요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길게 되어 있으면 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보소라고 했던 것은 바로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판소리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양 한번 보세요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모양 한번 보세요 라고 주목을 하게 되는데, 명령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말을 겁내는 어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필기하는 시간이 조금 느리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배속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부인은 이 작품에서 비판의 대상이죠. 근데 복수라고 2명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비판의 대상 첫 번째 1이라고 하겠습니다. 흉 보기도 싫다. 그러면 욕도 아깝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출가한지. 출가하다는 거는 이제 여기 계집여자가 보이죠. 그러면 시집을 간지란 뜻이에요. 시집 간지 3개월 만에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친정, 자기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보내서 시집 욕을, 흉을 하는 것이 참 많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1행, 2행, 3행까지를 우리는 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긋겠습니다. 요 1, 2, 3행을 쌤이 이렇게 해서 서사라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 정답 및 해설에 나와 있는 구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인 소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요 편지인데요. 편지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편지 내용은 여승이나 따라갈까? 요까지가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테두리 네모 박스 쳤는데요. 이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 자, 계엄스러운 시어머니. 그러면 시어머니부터 시집에 있는, 시댁에 있는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열거를 하는데,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시어머니가 나왔고요. 시아버지 나오고요. 시누이 나오고요. 맞동서 나오고요. 아우동서 나오고요. 시안년 나오고요. 뭐 시댁 식구는 아니지만 남노 여복해서 노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엄선언부터 한번 낱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줄 한번 참고해 볼까요? 그러면 남이 가진 것을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시어머니 1번이고요. 욕을 한다는 얘기죠. 암특할사 남을 시기하고 샘내는, 그러면 역시 남을 시기하는 시아버지 2번. 야유대기, 엄숙대기 할 때 대기가 여러분 아마 부엌대기, 새침대기 할 때 대기 쓰잖아요. 그래서 야유하는, 그러니까 좀 빈정거리면서 조롱하는 게 야유죠. 그런 시누이는 남편의 여자 형제입니다. 엄숙되기, 너무 은금진이라고 하나요? 은근히 근엄한 엄숙한 맞동서는 남편의 제일 큰형의 부인입니다. 큰형의 부인 맞동서. 그러면 며느리끼리 동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3번, 이번에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사하고 악독한, 쌤이 조금 키울까요? 여러분 잘 보이시게. 요사하고 악독한 아우동서. 그러면 아우동서니까 자기 밑에죠. 그러니까 남편의 남동생 부인이죠. 남동생의 부인, 여우 같은 시안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6번인데요. 여우 같은 했으니까 직유법이죠. 직유가 있고요. 시안년은 남편의 첩을 비하해서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해서 년이라고 했어요. 비속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열거법을 썼네요. 그 다음에 거세도다. 그러면 느낌표를 치고 영탄법이고, 이번에는 7번인데요. 이 7번 남노 여복이 중요합니다. 쌤이 파란색 경감펜으로 칠해보면 남자 노비, 여자 노비 이런 뜻이에요. 남노 여복 할 때 남자 노비와 여자 노비들이 집을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흠구덕을 하더라. 그러면 이 셈 파란색 남노 여복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저 부인 집에 노비가 있다는 얘기니까 저 부인은 양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흠구덕, 흠을 지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뒷담화를 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뒷담화를 까더라. 그러면 뒷담화를 깐다는 얘기는
노비도 잘못했지만 이 저 부인이 인덕이 없는 거잖아요. 전부 다 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다. 그러면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짝이 되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대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라 다음에는 느낌표 치고 라 다음에 느낌표 치고 감탄형 종결음이니까 영탄법이 되겠네요. 남편을 믿었는데 10벌지목이 되었다. 이 10번 치다 찍은 나무가 되었죠. 찍은 나무. 그러면 10번 찍은 나무가 되었다는 거는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이 결국 이런 화자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죠. 소문들 그다음에 아까 흠구덕 이런 뒷담화 이런 얘기들이 이게 집안에서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 남편도 여기 소문에 믿게 되었다. 그럼 내 편이 아닌 거죠. 진짜 남의 편이죠. 남편이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되었어라 다음은 되었구나. 라 다음에 느낌표 영탄법은 쌤이 탄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수병 기울이고. 간수병은 여러분 그 두부 있죠. 두부 만들 때 콩을 갈아서 만들잖아요. 근데 두부에 응고제입니다. 응고제. 근데 성분이 뭐냐면 소금에 그 소금물이죠. 소금물의 원재료입니다. 소금의 가장 독한 부분인데요. 소금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간수는 독성이 강해요. 이거를 먹게 되면 그 심정지가 온다고 해요. 독이죠, 독. 그러면 간수병을 기울인다는 건 독을 마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살을 시도하고 치마를 쓰고 치마는 이제 아랫돌이 아래에 퍼져 있잖아요. 그걸 위로 쓰는 거죠. 그리고 내닫기는 달려나가기입니다. 그러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것 역시 자살 시도. 그러면 저 부인은 이 시집살이에 부적응하고 있는 것이죠. 시집살이에 부적응하는 모습입니다. 부적응하는 모습이고 도망을 가고 오락가락 못 견디어 여승이나 여자 승려죠. 승려나 따라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이 부분은 쌤이 오렌지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승이나 따라갈까 하는 것은 이제 불교죠. 불교인데 이 작품이 유교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유교적인 행위죠.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들구경을 하여 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이것들도 전부 다 대꾸법이 되겠죠. 들구경을 하여 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뭐 볼까, 이게 그죠? 대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 장죽, 이 장죽은 긴 대나무거든요. 이 긴 대나무는 여러분 곰방대라고 아시죠? 곰방대. 담배입니다. 담배. 꼴초라는 얘기네요. 곰방대를 친구로 삼고 그러면 A는 B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은유법이 되겠네요. 은유법. 은유를 사용했고요. 문복하기 소일이요. 그러면 문복하기 소일이요도 선생님이 오렌지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문복을 한다는 것은 점을 본다, 점을 친다는 거, 타로점처럼 점을 치기가 소일, 세월 보내기,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구조 역시 긴 장주기, 친구요, 문복하기가 세월 보내는 것이다 하고 역시 대꾸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겉으로는 소름이요.
속으로는 딴 생각에 겉과 속이 대조도 되고요. 대꾸도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서름이요 속으로는 딴 생각에 반분대. 반분대는 화장품입니다. 화장입니다. 화장. 화장을 이를 삼고 털뽑기, 이제 눈썹을 다듬는 겁니다. 눈썹을 다듬는 걸로 좀 한심하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세월이요. 시부모가 걱정을 하면 말대답을 풍덩풍덩. 그럼 풍덩풍덩 하는 거는 이제 난 말대답, 말대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그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음성상징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삐약삐약 음매 이런 거 있잖아요. 살금살금 그래서 의성 부사나 의태부사를 사용하면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실감나는 표현이 되겠죠. 음성상징어는 좀 자주 출제가 되는 출제 표현 요소입니다. 남편이 걱정하면 뒤중거려 만늑수라. 그러면 시부모가 걱정하면 말대답을 풍덩풍덩. 남편이 걱정하면 뒤중구려 만눅서라. 이것도 짝이 되죠. 누가 뭐뭐 하면 뭐뭐뭐 이렇게 해서가 대꾸가 되고요. 뭐 다른 말로 여러분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합니다. 가사의 서리법과 대꾸법은 단골 메뉴입니다. 동사구조 반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모습들은 시부모한테도 계기고 남편한테도 계기고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불효잖아요. 비윤리적이고 그다음에 비도덕적인 한마디로 폐륜입니다. 비도덕적 행실들입니다. 행실들입니다. 자, 그리고 뒤중구려라는 거는 삐뚤어져라는 뜻입니다. 삐뚤어져 만넉수다. 그러면 말대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대꾸 지지 않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라 다음에는 셈이 느낌표 영탄법이라고 했죠. 들고 나니 초롱꾼의 팔자나 고쳐볼까. 우리 들고 나니 초롱꾼의 팔자나 고쳐볼까는 각주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초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후레쉬입니다. 후레쉬. 초롱을 들고 나서면 초롱꾼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이고 다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초롱꾼이라는 남자를 따라 나서서 남편 아닌 바람 외도를 해서 이 집에서 떠날까 이렇게 쌤은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 입각해서 봐야 되니까 초롱을 들고 나면 초롱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초롱은 불을 밝히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집에서 떠날까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이 초롱을 들면 초롱꾼이 되니 사람은 어떤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집의 며느리로 살지 말고 이 시댁을 탈출할까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반자랑. 양반자랑은 쌤이 아까 색깔을 형광펜 남노 여복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양반자랑 모두 하며 요것 역시 중요하죠. 저 부인이 양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부인이 양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 줄에 뺑덕어범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평민이 됩니다. 그래서 뺑덕어범은 정확히 양반인지 평민인지 안 나와 있지만 짝으로 본다면 평민이 아닐까 하고 추측합니다. 뺑덕어범은 이제 비판의 대상 이제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파란 볼펜으로 요 노란색 뺑덕어멈 사이에 선을 긋겠습니다. 그러면 요까지가 본사 1이라고 보는 겁니다.
본사 1. 그러니까 본사 1은 결국 처음에 나왔던 여자, 저 부인의 비도덕적 행실을 열거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본사 2는 똑같이 하면 되겠죠. 뺑덕어멈의 비도덕적 행실 열거. 이런 식으로 본사 1, 2가 저 부인과 뺑덕어멈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주가나 하여 볼까 다음에는 물음표 쳤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자가 저 부인으로 보시면 되겠죠. 색주가는 여자가 있는 술집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생집, 룸살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도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사 2 뺑덕어멈 보겠습니다. 남대문 밥. 그러면 남대문은 이제 서울에 있는데요. 구체적 지명을 사용했습니다. 비판의 대상 2 뺑덕어멈 천성. 천성이 성격입니다. 천성. 우리 알고 있는 천성 그겁니다. 하늘이 준 성품. 천성이 그런가 하고 판단하고 있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판단, 평가, 견해, 감정이 드러낸 겁니다. 견해. 그리고 배워서 저런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느낌표 치면 영탄법이 되겠죠. 여기저기 무릎 맞추면 양자가 의견이 달라 논쟁이 있는 경우에, 두 사람이 그럴 경우에 꼭 이렇게 소송을 해서 재판관, 판사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 제3자 앞에서 대질신문을 하는 겁니다. 대질 변론을 하는 겁니다. 서로 누구 말이 맞는지 싸우는 거죠. 그럼 뻑하면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싸움질로 세월을 보내고, 뺑덕어멈도 좀 인간 쓰레기네요. 나가면 말전주는 말을 옮긴다는 뜻이요. 말을 옮긴다. 입이 싼 거죠. 입이 가볍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간질 시킵니다. A한테 가서 B 욕을 하고 B한테 가서 A 욕을 하는. 들면서 음식을 타박하는 거죠. 약간 입이 짧아서 반찬 투정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가면이 있고요. 들리면서가 있으니까 대조도 되고 대꾸도 되겠네요. 제 조상은 젖혀놓고, 그러면 자기 조상을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거 유교적이죠. 유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해야 될 역할을 안 하는 거죠. 불공하기 위협이요. 그럼 불공은 쌤 위에 그 여승이나 따라갈 자 오렌지 색깔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4번 보기에 보시면 이 작품은 4번 보기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이제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 유교적인 얘기가 3번 보기 있었구나, 그지? 3번 보기에 보면 유교 이념의 실천을 강조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불공이면 불교적이잖아요. 불교적입니다. 불공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공대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협은 일을 삼는다, 일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교에 심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역시
반유교적이죠. 반유교적이라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세모입니다. 라 다음에는 느낌표 영탄법이 되겠고요. 우리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고 조선은 유교가 국교여서 불교를 좀 탄압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무당 소경 푸닥거리, 요것도 쌤이 오렌지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무당 소경 푸닥거리 할 때 소경은 이제 장님인데요. 장님이 보통 그 점을 봅니다. 점쟁이입니다. 점을 보고 푸닥거리는 굿입니다. 굿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속이죠. 무속. 그러니까 미신인 겁니다. 미신. 무속신앙. 무속신앙에 심취해서 역시 반유교적인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남편 모양을 볼짝시면은 본다면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삽살개이의 뒷다리 모양이다. 그러면 남편이 되게 초라하다 이런 얘기죠. 초라하다. 그러면 남편은 삽살개 뒷다리다 라고 A는 B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A는 B니까 은유법이 되겠죠. 그리고 자식의 모습을 본다면 털벗은 솔개다. 그래서 이 두 줄, 니은 있잖아. 한 줄과 한 줄이 바로 대꾸가 역시 되겠죠. 그죠? 누구의 모습을 볼짝시면 뭐뭐뭐뭐다 이렇게 라 나왔으니까 느낌표 영탄법도 되겠고요. 그리고 솔개미는 뭐냐면 여러분 솔개입니다. 솔개. 개미가 아니고 솔개입니다. 솔개는 여러분 약간 독수리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독수리나 매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새들은 털 벗겨놓으면 되게 볼품 없잖아요. 닭도 마찬가지고. 엿장수, 떡장수는 아이 핑계로 거르지 않고, 그럼 엿장수, 떡장수는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상이라 그러죠.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 뭐 계란이 왔어요, 뭐 참외, 뭐 수박 파는 사람처럼. 우리 동네는 뻥튀기 파는 사람이 오고 땅콩 파는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요. 그래 엿장수, 떡장수는 자기가 먹고 싶은데 아이가 먹고 싶다는 핑계로 거르지 않고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것질을 좋아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물레압. 물레는 실을 만드는 기구입니다. 실을 만드는 물레방아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 물레방아처럼 크지는 않고요.는 기구고. 그 다음에 씨앗은 이런 목화가 꽃이잖아요. 목화, 솜 재료죠. 그 목화 안에 검정색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화에서 씨를 빼는 기구입니다. 이게 돌돌돌 돌려서 씨를 뺍니다. 씨를 빼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물레는 실 만드는 기구고 씨앗은 목화 씨를 빼는 기구. 거기 앞에서 선하품과 기지개는 되게 게으른 거죠. 되게 게으른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그 여성들이 우리 그 세금으로 실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실의 재료를 이제 재배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이제 실을 만들고 또 배틀로 천을 만들어서 옷으로 만들거나 또는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실과 천 이런 거 있잖아요. 실, 천, 옷 이거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경제에 중요한 물품들인 거죠. 근데 그거를 여성들이 감당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되게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느낌표 영탄법이고, 이야기책 소일에, 소일은 아까 한번 나왔습니다. 시간 때우는 겁니다.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시간 때우기라고 이번에 한번 써볼까요? 시간 때우기에 음담패설, 이제 음란한 이야기와 폐륜의 이야기, 그죠? 담하고 설은 이야기죠. 그거를 요기로 삼아, 우리 배고픔을 채우는 게 요기죠. 그래서 이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담패설을 일삼고 맨날 야한 책 보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야동에 빠져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한심한 모습이죠. 다 비판의 대상입니다. 열거법이고요. 이 집 저 집을 이간질해서 모함 잡고 똥 먹이기. 모함 잡고 똥 먹이기는 각주를 참고해 보면 꾀로서 남을 공경에 빠뜨린다. 그래서 못된 구렁에 들게 한다. 그 다음에 인물 초인 떨려나기. 인물이 남자입니다. 남자를 초인 부릅니다. 남자를 불러서 결국에는 외간 남자를 불러서 떨려나기. 집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불렀다가 쫓겨나기. 그 다음 패조박이 되겠구나. 그러면 쪽박신세이죠. 그죠? 쪽박신세가 되겠다. 신세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거지가 되겠네. 이런 집이 이제 가난해지겠죠. 구나 역시 감탄형 종결음이니까 영탄법입니다. 그래서 본사 2에 우리 누구야? 뺑덕 어멈의 행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세가는 줄어들고 그러면 걱정만 늘어가니까 대조가 되겠죠. 대조가 되겠고, 그다음에 무엇은 뭐뭐지고 무엇은 뭐뭐가네니까 대꾸도 되겠네요. 그래서 살림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치마는 짧아지고 허리통은 길어지고, 그러면 이것도 짧아지고 길어지고 대조가 되고, 치마는 짧아지고 허리통은 길어간다. 역시 대꾸, 대조, 대꾸가 사용되었습니다. 치마는 짧아진다는 거는 하도 다녀서 밑에가 쓸려서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남자를 유혹하려고 치마를 올렸다 미니스커트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허리통이 길어진다는 거는 일은 안 하고 먹는 것만 군것질만 해서 살이 찐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없는 흰 집신에 우리 집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총이라고 해요. 총이 없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집신이니까 가난하다는 얘기죠. 가난하다는. 그래서 어린 자식을 들쳐업고 혼인 장사. 혼인은 결혼식을 말하고요. 혼인식. 그다음에 장사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집집마다 음식 추심은 이제 찾아가서 그것을 챙기는 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물건을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물건을 찾다는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물건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거나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 챙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집에 결혼식이 있다. 우리 집에 장례식이 있다. 라고 해서 집집마다 음식을 자기가 이렇게 챙기는 거죠. 그걸로 이제 먹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일단 좀 비도덕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꾼 양식, 그러니까 빌린 양식이죠. 빌린 양식이 거울러라, 거의 되었다,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빌린 양식이 다 소진되어 간다 이런 되게 한번 곡회하여 보자. 곡회는 친구끼리 모여서 왜 즐겁게 술 마신다고 돼 있는데 집에 빌린 양식이 소진돼 가면 가산이 탕진되는 건데 그 와중에도 친구들이랑 즐겁게 술을 마신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화자가 뺑덕 어멈이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청유법이 되겠고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놀이터에 A하고 B라는 애가 싸우면 A의 엄마, B의 엄마, 라지 A, 이제 라지 B가 둘이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큰 싸움이 된 거죠. 가부지제. 가부지제는 이 부인의 잘못으로 결국 부인을 간수 잘못한 남편이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남편을 관아에서 곤장을 맞게 하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애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커져서 이 뺑덕어멈이 다른 아줌마하고 싸우다가 결국 잘못을 해서 자기 남편을 곤장을 맞게 한다. 이거죠. 공연히 성을 내요.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죄 없는 자식을 친히 때리는 거니까 아동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씨앗인데요. 이 씨앗이 남편의 첩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집에 여자를 첩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고향에도 작은 할머니, 큰 할머니 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둘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시기 질투를 하겠죠. 그래서 씨앗은 우리 뺑덕 어멈 입장에서는 원수인 거죠. 라이벌이니까 남한테 줘버려요.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고. 그다음에 중매아비는 지금 들면 혼인중개사, 커플 매니저입니다. 커플 매니저. 중매한 사람, 중개자죠. 혼인중개자. 이 사람을 왜 나는 이 남편을 만나게 중매를 해줬냐 하고 원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만족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며느리는 쫓아내버려요. 자기 며느리를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호라비 신세가 되고, 그 다음에 시집간 딸 자식은 우리 집으로 데려와 버려요. 그러면 그 집, 이제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 남자 집은 결단이 나버리는 거죠. 그죠? 되게 이기적입니다. 이런 목구멍은 뭐 하는 데입니까? 목구멍은 먹을 때 쓰는 이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드슈, 달라고, 먹는 걸 달라고, 또는 들어오다. 목구멍이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배가 음식을 달라고 하면, 목구멍이 달라고 하면, 그러면 예의도 없고, 무례니까 예의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예의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음탕하고 난삽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울 때는 손뼉을 막 두드리면서 막 우리에서 방성, 소리를 놓아 크게 통곡하는 그 우는 모습이 소리가 회개하다. 이상하게 막 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꼴에, 그러니까 자기 꼴이 얼굴이거든요. 자기 무슨 얼굴로, 무슨 낯으로 생투기,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 남편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이제 끈으로 싸서 들어 누워버리고, 간부는 간통한 남자입니다. 간통한 남자. 그러니까 이 뺑덕어먼과 간통한, 그리고 혼인 외의 사귐이죠. 남자를 달고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관공서의 여자 노비가 소속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화자는 흐뭇하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칠할게. 흐뭇하다 하고, 이 화자의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화자의 감정이 이 뺑덕어멈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노비로 강등된 것에 대해서 아주 통쾌하다라고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미음까지를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요게 이제 아까 쌤이 말씀드린 대로 본사 2가 되겠죠. 본사 2는 본사 1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름만 바꾸고 뺑덕 어멈의 비도덕적 행실 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넉줄이죠. 마지막 넉줄은 또 이렇게 쭉 긋고 결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결사 서론 본론 결론처럼 서사 본사 결사. 그런데 본사가 1, 2로 나눠져 있는 거죠. 본사 1이 아니고 본사 2죠. 죄송합니다. 결사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결사 보면 뭡니다. 무식한 창생들아. 그러면 창생은 많은 백성을 말합니다. 아주 많은 백성들아 이렇게 불렀죠. 자, 그러면 불렀기 때문에 돈호법이고요. 돈호법이고요. 부르는 걸 돈호법이 맞죠. 청자를 설정했고요. 이 청자가 불특정 다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전달하는 대상이죠. 그리고 이 저고동이 부정적이죠. 부정적 저고동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저부인과 다음에 뺑덕어멈 어멈의 행동을 자세히 보소 이렇게 했죠. 그러면 보소하니까 명령법이고요. 말을 건네고 있죠.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화체가 됩니다. 대화체가 됩니다. 말을 건네는 게 대화체입니다. 대답을 안 해도 대화체입니다. 대답을 하게 되면 대화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그런 줄 알았다면, 틀린 줄, wrong, 알았다면 고칠 개자, 개선을 해라, 개정을 해라 힘을 쓰시고, 그 다음에 옳은 줄을 알았다면 이제 right죠. 틀린 줄 알았다면 고치고, 그 다음에 옳은 줄 알았다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다면 맞다라는 걸 알겠다면, 알량이면 알겠다면 행하기, 실천하기를 으뜸으로 주인주 삼으세요. 그러면 하소하는 것도 명령법이고요.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그런 줄 알았다면 하고 옳은 줄 알았다면 하고 옳다 그러다가 대조가 되고요. 또 대꾸도 되겠죠. 대조 대꾸. 그다음에 아무리 용렬하나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으나 옳음과 그름을 모르겠는가 하면 알 것이다 이거죠. 알 것이다. 그러면 의문문을 평사문으로 바꿨기 때문에 서리법이 되겠죠. 다 정리했습니다. 좀 오래 걸렸네요. 50분 가까이 걸렸네요. 그리고 마지막 결사 부분을 정리하면 그런 일을 멀리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라. 옳은 일을 행할 것을 당부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